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충분히 읽으셨죠? 네, 이런 취지로 해설하겠습니다. 해설은요, 해석 그리고 번역, 그 다음에 해설 이 용어가 세 개가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말 또는 정보를 갖다가 다른 나라의 말 또는 다른 정보로 옮겨내서 여러 명이서 공유하는 것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남들이 읽어도 해당 정보에 대해서 번역자가 생각한 것하고 똑같은 방식의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어서 이해한 것과 이거를 글로 옮겨냈을 때, 번역을 했을 때 남들이 읽어낸 것과 다르다. 그럼 그것은 번역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오역이죠. 근데 번역 중에서도 효과적인 번역이라는 것이 있고 뭐랄까 옮기긴 옮겼는데 한참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은 간결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같은 정보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해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죠. 자기 혼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말로 옮겨낼 필요 없죠. 머리로 끄떡끄떡 하면 되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자기에게 막 했어요. 내가 그걸 이해했어요. 그럼 해석이 된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남에게 전달할 필요 없어요. 번역이 아니죠. 해설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을 갖다가 번역의 과정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왜 이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왜 이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라는 것까지 다 붙여가는 것. 그것이 해설이죠. 해설은 그러므로 순수하게 그 정보, 갖고 있는 정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이 동원되어져서 읽는 사람이 그 정보 전체를 포괄적이고도 또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정보를 갖다 생산해 내거나 또는 뭐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게 훌륭한 해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각설하고 매년 선생님이 조금씩 해드리는데 다는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굳이 해설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 또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해설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좀 해설 자체가 미흡하다. 내지는 좀 약간의 오역, 제 생각에 약간의 오역이 섞여 들어간 것 같다. 내지는 깔끔하지 못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것들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듣기를 제외한 18번부터 나온 것 중에서는 20번이 제일 처음에 좀 해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20번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빽빽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좀 눈 아프시죠? 네, 그렇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어요? 자, 필자의 주장인데 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하고 이해했다면은 답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 자체가 상당히 관념적이고 어려워요. 우리나라 수능은 이게 문제죠. 늘 글 자체가 너무 관념적이고 어렵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죠? 예. 자, 이제 주어와 수로 동사는 제일 먼저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와 수로 동사를 찾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ere is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 비동사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명사가 오거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네, 이 경우가 제일 많은데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 하다로 보통 해석을 하죠. 한국말에서. 명사가 올 때는 이다로 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전치사가 왔을 때 원래 있다, 존재하다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해석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뭐뭐 하다, 그럼 inconceivable의 뜻은 conceive라는 동사는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안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또는 우리의 신체 안에 뭔가를 끌어들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머리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 따위를 품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배로 들어오는 것은 임신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conceive는 하나는 임신하다 개념, 하나는 생각하다 또는 생각을 품다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A, B, L을 붙였죠. 형용사형으로. 그러면은 머리에 품을 수 있는 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는데 in이 붙어서 반대한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전쟁은 생각할 수 없다. 전쟁은 떠올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Without 뭐 없이는 some image of. 자, 어떤 이미지가 없이는 전쟁은 떠올릴 수 없어요. 그랬어요. or concept 했는데 여기서 이미지와 컨셉은 같은 말인데 그냥 다른 단어로 쓴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미지나 또는 무엇에 대한 컨셉, 개념 그런 거 없이는 전쟁은 떠올릴 수 없죠. of the enemy, 적. 자, 적이라는 이미지 또는 적이라는 개념 없이 전쟁을 떠올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싸운다는 것은 적을 상정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It's the presence of the enemy that gives meaning and justification to war 했는데 이건 유명한 용법이죠. It is tha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원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되고 그대로 주어가 되고 얘가 수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뭐야 되죠? 적의 존재가 gives 주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와 정당성을 to war. 전쟁에 대한 의미와 정당성을 적의 존재가 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입비대 강조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썼을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한국말에서 더 좋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의미를 주는 것은 적의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나중에 문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죠.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해설만 할게요. War follows from feelings of hatred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뒤따라 온단다. From 무엇으로부터? Feelings of hatred. 증오라는 감정들로부터 전쟁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이런 얘기인데 의역하면은 증오라는 감정 다음에 전쟁이 생기지. 이런 뜻입니다. 라고 Carl Schmitt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War has its own strategic, tactical,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 but they all presuppose that the political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as to who the enemy is. 했습니다. 자, war, 전쟁은 has its own strategic, tactical,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 까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은 가지고 있지 그 자체의 strategic, 전략적, tactical, 전술적 and other rules 그리고 또 다른 규칙이나 points of view, 견해. 자, 전쟁은 그 자신의 전략적, 전술적 그리고 다른 규칙들, 전략적 규칙들, 전술적 규칙들 그리고 다른 규칙들을 갖고 있으며 또한 points of view, 견해, 관점. 자, 전략적 관점, 전술적 관점, 또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But 그러나 they all 이 모든 것들이 presuppose. suppose는 원래 무엇을 가정하다인데 pre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미리 가정하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에서 말한 얘네들 rules and points of view 이 모든 것들은 that 이하의 사실을 미리 가정하고 있는 거야. 미리 가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The political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정치적 결정이 이미 has been made, 이루어졌다. As to, 무엇에 관하여 who the enemy is. 누가 적이냐에 관하여 이미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걸 presuppose,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미 쟤가 적이야 라고 지정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과 관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적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저것이 적이다 라고 규정하면은 그게 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적은 만약에 인류의 또는 우리나라의 실제 적은 기후변화 내지는 서쪽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 남동공단에서 불어오는 매연, 분진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실제 적은.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게 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디젤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거 그게 적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디젤 자동차들에게 주던 혜택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디젤 자동차들 막 나쁜 것으로 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디젤 자동차가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 그런 또 다른 전쟁의 규칙들이 생기는 것이죠. 적은 다른 데 있는데.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죠. The concept of the enemy is fundamental to the moral assessment of war 했어요. 개념이죠. 적의 개념이라는 것은 be fundamental to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오면은 뭐뭐하다. 즉 근본적이다. to the moral assessment 도덕적 평가 of war. 자, 전쟁을 한다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적의 개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다. 즉 근본적인 것이라는 말은 핵심적인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적의 개념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The basic aim of a nation at war in establishing an image of the enemy is to distinguish as sharply as possible the act of killing from the act of murder. 좀 이거는 복잡한 구조인데 여기서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주어는 the basic aim of a nation at wa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 nation at war라는 건 전쟁 중인 국가란 뜻이에요. 전쟁 중인 국가의 basic aim, 가장 기본적인 aim, 목표는 ing, 뭐 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죠. establish는 뭐다? 설정하다, 세우다, 확정짓다. An image of the enemy. 적의 이미지, 적은 누구야, 어떤 모양이야 라는 적의 이미지, 적의 본질 내지는 적의 모양 그런 것을 establish, 확정 짓는 데 있어서 전쟁 중인 국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is to 뭐뭐 하는 것이다죠. distinguish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A from B라는 구조가 뒤에서 쫓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distinguish A from B는 B로부터 A를 구별짓다라는 뜻인데 그 A와 B가 각각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from B는 여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distinguish 한 다음에 바로 A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as sharply as possible 이란 말을 갖다가 삽입시켰죠. 여기 안에 다른 요소들이 뿅하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뒤로 빠지는 바람에 뒤로 이렇게 동사하고 목적어가 멀어져 버렸어요. 이런 거를 일종의 도치라고 하는데 원래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갖다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지만 목적어가 길어졌을 경우에는 긴 것을 뒤로 놓고 짧은 요소를 갖다 이 사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인 sharply를 갖다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sharply의 뜻은 뭐냐? 자, 아주 예리하게 이런 뜻이죠. 예리하게 A와 B를 구별 짓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다시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갔죠. 가능한 한 예리하게란 뜻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예리하게 A와 B를 구별 짓는 것. A는 뭐죠? killing. B는 뭐죠? murder. 자, kill이라는 것과 murder는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은 다르죠. 예. kill 하면 그냥 생명을 끊는 것, 살해하는 것이라는 개념, 그런 행동인데 murder 하면 약간 안 좋은 의미 들어가 있는 거죠. 살해. 여기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이긴 죽이는데 살기 위해서 죽인다라는 것, 그런 개념이라면 kill이지만은 murder란 개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는 것과 상관없어요. murder, 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해라는 행위와 또는 뭐다? killing, 그냥 단순히 죽인다라는 행위를 가급적 가능한 한 sharply,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 중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자, however, 그러나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thinking of war and the image of the enemy 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어쩌면 오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서 혹시라도 오역을 들었다면 여기를 잘 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we need to be,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Be cautious about 하면 무엇에 대해서 조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thinking of war and the image of the enemy.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적의 이미지 바로 뒤에 뭐가 붙었냐면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가 관계사절로 이렇게 붙어서 관계사절이라는 것은 절의 형태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that이 지금 여기서 이제 주격 관계적으로 활용이 되어졌는데 that informs it 이렇게 돼 있죠. 네. in 어쩌고 way 하면 어떤 방식으로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추상적이고도 uniform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땡땡땡 하는 적의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문장이 정확히 해석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도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땡땡땡 하는 적의 이미지.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it은 무엇이고 inform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오역을 하시면은 잘못 아시게 되면은 글 전체에 물론 답은 맞겠지만은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여기 중요한 부분에 오역 나올 수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을 비껴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목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네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that informs it 이 정확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inform이란 단어는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당연히 그런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inform에는 어떤 중요한 또 다른 뜻이 있느냐면은 무엇을 특징짓다 이런 뜻 또는 뭐뭐에 깊게 베이다 베이는 거 스며들다 이런 개념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뜻은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그 information의 inform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여기선 이게 정보를 제공하다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it을 아셔야 돼. it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전쟁과 전쟁에 추상적이고도 굉장히 획일적인 방법으로 스며든 또는 전쟁을 획일적이고도 추상적인 방법으로 특징 짓는 적의 이미지란 뜻이에요. 여기서 it이라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렁뚱땅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뭐에 조심해야 되냐면 thinking of war,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의 이미지. 근데 그 적의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전쟁에 inform 되어져 있는, 스며들어져 있는 또는 전쟁을 특징 짓고 있는 그런 적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냐 하면은 추상적이고도 굉장히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스며들어져 있는, 즉 그 전쟁을 특징 짓고 있는 적의 이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Rather, 오히려 both must be. 자, 여기서 both라는 것은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둘 다가 must be seen, 보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For the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that they are. 자, 뭘 위해서 이것들이 보여져야 하냐면은 cultural, 문화적이면서도 contingent, 여기 보면 불확정적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솔직히.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contingent란 말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확실한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우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는 불확정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우발적인이란 말이 훨씬 더 여기서는 더 좋은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이게 피나미너가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현상이라는 뜻하는 뜻인데 피나미넌에서 피나미나나 된 거고요. 그러니까는 놀라운 현상, 그러니까 문화적 현상. 게다가 상당히 우발적 현상이란 얘기죠. 이것이 데떼야, 그래서 이 데떼야가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주어하고 비동사 다음에 여기 대시 보호적으로 한 보호격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I know him as he is.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보호격으로 사용되어진 관계대명사인데요. 이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바대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하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떼야도 그런 식으로 실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피나미나가 복수예요. 그래서 이 데땀이 이 데이가 복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현상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상들이 현상들 자체, 현상들의 본질인 문화적 그리고 컨틴전트 상당히 우발적 현상들 그 실제인 그러니까 하나도 왜곡되어지지 않은 그 자체로서의 존재인 우발적이고도 문화적인 현상들로서 뭐다? 전쟁들이 이 두 가지 전쟁과 적의 이미지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 해석법이 적용되어져요. 우선 여기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은 요 that informs에서 요 관계사절이 꾸미는 말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inform의 뜻도 정확히 아셔야 되며 it이 뭘 의미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both라는 건 양자라는데 양자라는 건 전쟁과 적의 이미지 두 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여기가 해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저건 문화적이고도 뭐 불확정적인 그렇게 하면 뭐 말이 그런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that they야 하면 원래 그것들이 존재하는 바대로의 그 실제 그 모습대로의 문화적 또는 우발적 현상으로서 전쟁들이 보여져야 된다. 뭡니까? 이 전쟁과 그 이미지가 보여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본다면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필자의 주장이 뭐냐. 누가 읽어보더라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전쟁과 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나머지 얘기들은 말도 다 안 되고요.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개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건 마지막 문장 여기만 읽어봐도 사실은 뭡니까? 금방 정답 다 나오잖아요. 여기만 읽어봐도.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쓰는 그 전술 뭐가 있습니까? 예, 이런 필자의 주장과 관련돼 있을 때는 however 또는 but 이런 말들 그러나 라는 부분이 있는 쪽 거기가 주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글의 끝쪽 마지막 쪽에 나와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거의 정답을 찾아라. 금방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위에 거 다 버려버리고 여기만 찾아도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우리가 뭐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 Thinking of war and the image of the enemy 전쟁과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 바로 뒤에 뭐까지 나왔어요? 추상적이고도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스며들어 있는 즉 그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전쟁과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 정답은 1번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되면 가장 긴 거. 정답이니까 뭔가 이렇게 서술이 길어지는 것이지 정답이 아닌 것이 서술이 길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선생님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구조를 깨끗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사용해서 정답이 될 확률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봐서도 크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설명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문제도 21번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설해 드리려고 해요. 다 하진 않지만 21번도 조금 어려운 글이었기 때문에 사변적인 글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과 같이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 했어요. 이 although란 단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원래 although 뒤에서 뭐가 와야 정상이냐면 주어 동사의 절이 와야 정상인데 주어하고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록 그것이 not 무엇은 아니지만 explicit, implicit 반대말이죠. 노골적인 또는 명백한 누가 보더라도 다 바깥에서 다 알아볼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명시적인 또 노골적인 그런 목표는 아니지만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CASB A를 비로보다 가장 훌륭한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다? Refining ignorance. 자, 이 말에 밑줄 친 것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refine이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거칠거나 또는 순화되어지지 않은 걸 갖다가 잘 다듬고 정제해서 굉장히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것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제하다나 정련하다 이런 뜻으로 또는 연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거친 것을 연마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또는 불순물이 굉장히 많은 걸 정제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말 알맹이 아름다운 것만 건져낸다는 거. 그런 개념을 refine 개념, refine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ignorance, 무지, 무식이란 말이잖아요. 무지를 뭐 하는 것, 연마하는 것 또는 정제하는 것. 자, 훌륭한 과학이라는 것, 최고로 훌륭한 과학이라는 것은 무지를 연마하는 것 또는 무지를 정제하는 것 정도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랬어요. 비록 그것이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과학의 명시적인 목표가 무식을 다듬는 거야.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읽어보시겠어요? 과학자들, 특별히 young ones, 젊은 과학자들은 여기서 원이란 건 과학자들을 대신 받은 말이죠. 여기까지가 주어부죠. can get too obsessed with인데 get obsessed with 하면 무엇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죠. results, 결과에 너무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n이란 건 능력이 아니라 추측의 개념이죠. 가능성의 개념. 젊은 과학자들은 너무 결과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Society helps them along. 사회가 그들을 쭉 따라가면서 즉 계속적으로 도와주죠. In this mad chase. 이 광기 어린 미친 chase, 쫓아감, 추구. 여기서 추구란 건 결과에 대한 추구죠. 광기 어린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견해가 나와버렸죠. 여기서 이 글의 저자가. 이 글의 저자는 과학에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광기 어린 추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그것을 돕는다 그랬어요. 사회가 조장한단 말이에요. Big discoveries, 위대한 발견들은 are covered in the press. 언론에서 취재되어지죠. 커버하면 여러분 취재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커다란 발견들이 언론에서 취재되어지죠. 또 뭐 하죠? show up, 등장하죠? show up 하면 appear하고 같은 말이니까 on the university's homepage, 어떤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도 등장하죠. 두 번째 동사입니다. are covered, 두 번째 동사 show up. 세 번째 동사는 help, 여기 있습니다. get grants, help 뒤에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그냥 동사 원형을 다 받을 수 있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걸 돕다입니다. grant란 말은 보조금이란 말인데 연구 보조금 이런 식으로 정부나 기관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일종의 지원금, 용돈 같은 거 말해요. 그런 걸 얻는데도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뭔가 큰 발견을 했다 하면은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구 보조금 타내기도 편하겠죠. 생활이 윤택해지겠죠.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make the case for promotions. 자,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와, 나 이 발견 덕택에 부장으로 다음 달에 승진해. 이런 식으로. But it's wrong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Great scientists, the pioneers, 동격으로 잡아준 거예요. 위대한 누구? 과학자들. 즉, the pioneers that we admire. 우리가 뭐하는, 흠모하는, 숭상하는, 경애하는 그러한 분야의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과학자들, 뉴턴,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뭐 갈릴레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are not concerned with 무엇에 관심 없었어요. be concerned with는 무엇에 관계되어지다 내지는 무엇에 관심을 갖다라는 뜻인데 무엇과 관계되지 않았어요. 즉 관심 없었어요. results 결과와 관계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but with 자 not A but B죠. 그래서 but 다음에도 with가 왔죠. 똑같이 이렇게 결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next question 다음번 질문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지?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와, 내가 이 결과로 돈도 타고 승진도 하고 I don't care 이런 사람들입니다.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했습니다. highly 정신적인 의미입니다. 매우 respected 존경받는 물리학자인 Enrico Fermi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페르미 연구소라고 하는 페르미 연구소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연구소인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이휘소 박사도 이 페르미 연구소에서 한때 근무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였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그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 experiment that successfully proves a hypothesis 였습니다. 관계서절이죠. 이렇게 hypothesis에서 hypothesis 였습니다. 가설이죠. 가설을 proves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은 is 무엇이다? A measurement 측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증명하는 실험은 측정이야. One that doesn't는 doesn't에 대해 생각된 말이 doesn't successfully prove a hypothes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공적으로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는 실험은 is 무엇이다? A discovery,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발견은 측정이라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발견이라는 걸 젊은 학자들이 너무 추구하고 그 발견은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선정적으로 다음번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갖다 주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A discovery, an uncovering of new ignorance.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A discovery of new ignorance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명사로 끝났죠. 바로 요 직전에 보시면은 one that doesn't is a discovery of new ignorance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요.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험이라는 것은 발견인데, 즉 무엇의 발견이다? A discovery of new ignorance. 새로운 무지에 대한 발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견했는데 그 다음을 난 몰라. 그냥 발견일 뿐이야. 그 무지에 대한 발견이라 그랬잖아요. uncover, 들추어낸 발견 같은 말이에요. 무지에 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The Nobel Prize,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 했죠. 여기 동격이죠. 노벨상, 즉 다시 말해서 과학적 업적의 pinnacle 하면 제일 꼭대기, 첨탑, 제일 꼭대기, 정점을 말한 절정 또는 정점인 노벨상은 is awarded not for but for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not A but B로 또 돼 있죠. 이렇게. 그럼 be awarded for니까 무엇 때문에 awarded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not for but for니까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a lifetime 평생이란 말입니다. scientific achievement 평생에 걸친 과학적 업적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but for a single discovery 단 한 개의 발견 즉 결과 때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요. 현재 노벨상의 현재 모습이란 뜻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벨상은 원래부터 이게 아니라고요. 노벨상, 즉 과학적 성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노벨상이 평생에 걸친 과학적 업적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개의 발견, 즉 결과 때문에 주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문제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현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Even the Nobel Committee realized, 심지어 노벨상 위원회조차도 realizes, 깨닫고 있어요. 무엇을? that 사실을. in some way. 얘가 또 먼저 들어갔죠. 목적어절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 that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This is not really. 이거 진짜 뭐 아닌데 in the scientific spirit. 과학적 정신 속에 이거 들어있는 거 아닌데.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위에 말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과학적 spirit, 영혼 또는 정신 속에 있는 거 아닌데 라는 걸 노벨상 위원회조차도 어떤 방식으로든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ir award citations. citation은 이제 그 말하는 건데 수상에 대해서 거기에 적는 글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합니다라고 해서 거기다 업적 같은 거.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상이 수여되어진다라는 걸 상에다 보통 적거나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상장 받을 때 뭐 누구누구 군은 뭐 타인보다 뭐하여 또는 뭐 솔선수범하여 남들을 돕고 이런 것들 ci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ward citation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상에 적히는 문구. 자, 그런 것들은 commonly 보통 honor 무엇을 honor 존중하고 있다? The discovery for having opened a field up, transformed a field, or taken a field in new and unexpected direction. 이거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상에 적히는 그 상에 무엇 때문에 이 상을 제공하노라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존중하냐면 발견은 발견인데 그냥 단 한순간에 하나의 가벼운 발견이 아니라 for having opened라고 돼 있죠. have pp 썼어요. 현재 완료. 그 얘기는 긴 세월 동안에 뭐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open up 하면 열어 젖혔다. a field 여기서는 들판이 아니라 분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분야를 새로 opened up 열었다라는 거. 두 번째 having transformed입니다. 하나의 분야를 이 사람이 having transformed 결과로서 transformed 변형시켰다라는 거. 바꾸었다라는 거. 또는 having taken입니다. pp입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과거 분사란 얘기예요. having taken a field 또는 하나의 분야를 갖다가 taken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in new and unexpected direction. 새롭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분야를 받아들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을 제공하노라라고 이런 발견을 뭐하고 있다? 언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the discovery와 여기서 말하는 a single discovery, a result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진정한 발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그냥 뭔가 아까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 뭐 타내기 위해서 성과로서의 그냥 발견. 그러니까 이 발견과 이 발견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는 이런 내용인데 그럼 최초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명시적인 목표, 즉 딱 눈으로 보기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목표는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훌륭한 과학은 무지를 refining 해가는 것으로서 보여질 수도 있다. 무지를 뭐 연마해가거나 정년 또는 정제해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식함을 갖다가 없애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어떤 것이 가장 맞을까 하는데 처음 이것도 물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제일 긴 게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본질적 접근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look beyond란 말은 뭐냐면은 요 안까지만 보는 거면은 look within이 되는 거예요. 요 안만 보는 거, 경계에 있을 때. look beyond 하면 그 너머를 보는 걸 look beyond라고 해요. 이걸 갖다. 그러면 look beyond는 보통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뭐뭐에 넘어서를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깊은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is known, 알려진 것, 경계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려진 것이에요. 알려진 것을 넘어서 towards 어디를 향하여 what is left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경계선인 알려진 것의 너머를 갖다가 본다라는 것. 이게 바로 무식의 극복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이렇게 풀이 설명이 된 것. 누가 보더라도 아실 수 있겠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하여.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향하여 알려진 것. 여기까지가 한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본다는 거. 그게 바로 무식을 극복한다 또는 무지를 여기서 뭐 해간다? 정리해간다. 이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라고 저는 봐요. 상당히 잘 낸 문제. 이거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예, 이거 잘 냈어요. 이 문제 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다른 거 해설을 안 해드리겠지만 역시 읽어보면은 무식을 없애간다는 것과는 조금씩 거리가 있는 표현들이 아마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2번 하나만 보더라도 What has been discovered, 이미 발견되어진 것에 대한 묘사란 말이거든요. 궁극적 묘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보세요. 이거는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궁극적 묘사를 제공해 준다. 또는 뭐 궁극적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것. 그거는 지금 현재 무식을 극복해 간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미 현존하는 지식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뭘 갖고? objective mindset 했으니까 객관적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전부 맞지 않아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요, 제가 원래 다 해설 안 하는 스타일인데 보다 보니까 앞쪽에 글들이 상당히 어려운 글들이 있네. 사변적인 글들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런 글들이 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까지는 그냥 다 해설을 해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자, with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or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어부터 꼭 먼저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뭐냐면 the concept of information이 주어고 has emerged가 수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has emerged, emerge는 appear, 등장하다, 아까처럼 show up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개념이 등장했다 그랬는데 as가 왔으니까 뭐뭐로서라는 자격이잖아요. A product or a commodity 무슨 말입니까? product이나 commodity는 상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공산품. 그러니까 with its own value 했으니까 그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산품이나 상품으로서 정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정보라는 건 보통 지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갖다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새로운 개념인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와 함께? With the industrial society, ing into. 뭐뭐 하고 있는 산업사회와 함께 그랬습니다. 뭐 하고 있는? evolve into. 무엇 쪽으로 evolve 한다는 얘기는 진화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An information-based society, 정보가 기반이 되는 정보 기반의 사회 속으로 진화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사회와 함께 그랬습니다. 옛날에 산업사회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내고 공산품 제조를 갖다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뭐라고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옛날 구산업사회와 함께 그랬으니까 이제 구산업사회는 뭐랄까 그 의미가 좀 퇴조하고 정보가 기반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보가 이제는 뭐가 아니냐? 상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죠. 정보를 돈 주고 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보통 보면 유출돼가지고 정보 한 건당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이 사람의 뭐 취향, 음식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나에 관한 정보인데 그걸 갖다가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다른 한 회사에게 뭐 한 건당 뭐 1,000원에 또는 뭐 100원에 팔기도 하죠. 근데 그게 수백만 건이면 돈이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those people, those organizations, and those countries that possess the highest quality information. 그렇습니다. That possess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those people, those organizations, and those countries를 꾸미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possess, 소유하다, the highest quality, 가장 고급 품질의 정보를 소유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 갖고 있는 국가들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크다? prosper, 번창할 가능성.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즉,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번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계의 고급 정보의 70%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제어로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고급 정보의 70%는 영어로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고급 정보를 우리가 highest quality information을 possess 해야 되는 것이에요. Investigations into 원래 무엇에 대한 조사란 말인데 뭐 탐구, 연구, 조사 이런 얘기인데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즉 정보 경제학이라는 용어예요. 정보 경제학. 정보가 갖고 있는 경제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보 경제학에 대한 탐구는 encompass가 동사죠. encompass는 포괄하다, 끌어담다 또는 뭐 망라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끌어담, 경계를 이렇게 놓고 이 속에다 다 담는 거 encompass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담고 있냐 하면은 a variety of categories 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범주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including 뭘 포함하여 the cost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했으니까 cost 뭐예요? 비용이죠. of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 정보에 대한 비용이나 정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즉 정보와 정보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까지 포함하여 굉장히 다양한 범주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정보 경제학입니다. 정보 경제학을 조사해 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이제 땀을 쳐서 자세하게 정보에 대한 비용과 정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effect라는 단어나 influence라는 단어나 impact 같으면 끝에 늘 on이 와서 뭐뭐에 끼치는 미치는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끼치는 정보의 영향력. 두 번째,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정보 취득 또는 정보 습득이란 말인데 효과적 정보 취득, 효과적 정보 습득으로부터 생기는 savings 뭡니까? 절약되어지는 비용. 자, 효과적 정보를 우리가 취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세이빙 되는 거, 아껴지는 돈이 생기겠지. 잘못된 정보,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삥 돌아서 이 길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새로운 길이 났었어요. 그 정보 몰랐어요? 우리 뭡니까? 휘발유 3만 원어치 더 쓰고 시간 3시간 더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렇겠죠? 다음, the effects 또 나왔죠. 그러면 on 예측하세요. 자, 어디에 미치는? 생산성에 미치는 정보의 효과. 그랬습니다. 또 뭐 나왔죠? and the effects 또 나왔어요. 자, 그럼 어딘가 on이 나올까요? 혹시? 예, 여기 나왔네요. 자, 어디에 끼치는? 조직의 생산성에 끼치는 무엇의 영향력이나 효과? specific agencies였습니다.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들의 영향력. 조직의 생산성에 끼치는 특정한 단체들의 영향력.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단체냐 하면 corporate, 회사, technical or medical libraries 했습니다. technical, 과학기술적이거나 어떤 medical, 의학적 libraries, 어떤 연구, 도서관 이런 데죠.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단체나 그런 것들, 조직이
어떤 회사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정보 서비스나 정보의 코스트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Obviously, 명백히도 many of these areas 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 중에 상당수가 서로 overlap 되죠. 겹치죠. 이렇게. 하지만 it is clear that 대절의 사실은 명백합니다. it은 가주어, 대절이야 진주어절. 정보라는 것이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했습니다. 자, take on 하면 무엇을 띠다 또는 잡다 이런 뜻이에요. A life of its own이니까 그 자신의 생명력을 띄었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어디에서? outside the medium 했습니다. 매체 바깥에서 어떤 매체? in which it is contained. 원래 be contained in이니까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디 안에? obtain이 담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즉 정보가 담겨져 있는 매체 바깥에서도 그 자체에 이제 alive 생명력을 정보가 띠게 되었다. 즉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는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 책, 뉴스, 테이프, 우리가 USB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 바깥에서는 그럼 정보가 생명이 없는 거네? 그 안에서만 생명이 아니? 그렇지 않아. 왜? 이제 정보를 하나의 구체적인 정보를 갖다가 사고 있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러면 매체 바깥에서도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돈도 아껴주고 있어. 구체적으로. Information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드디어 정보라는 것이 has become 뭐가 되었다? A recognized entity. 인정되어진, 원래 인식하다, 인정하다의 뜻이니까 인정되어진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란 뜻이야. 실체라고 해도 돼. 여기 실제라고 했는데 실체라고 해도 돼. 그게 실제 물과 실체는 같은 말이야. 이건 몸체차 써서.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인정되어진 실체가 되었다는 거야. 허상이 아니야. 헛개비가 아니야. 실체야. To be measured, 뭐 되어질 수 있는 측정되어질 수도 있고 to be evaluated, 평가되어질 수도 있고 같이 평가를 말해. 마지막으로 and to be priced, 가격도 매겨질 수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는 거지 정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일관되게 계속해서 정보가 여기에 돈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위에서 어디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가치가 정보의 가치가.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요지를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정보의 경제적 가치. 이제 정보라는 건 뭐다? 그냥 단순하게 매체 속에 있었던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실제로 뭐라고? 돈의 가치를 띤 하나의 상품이 되었어. 실체가 되었어. 그런데요. 그렇지? 그걸 담겨져 있는 걸 찾아보시면요. 보시면 몇 번이죠? 그렇죠. 여기. 4번이죠. 누가 보더라도.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다 나왔잖아요. 정보 기반 사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진 않았을 건데 글이 조금 이것도 수준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게 몇 번이에요? 22번. 23번, 24번 쪽은 어떤지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Justice. 이것도요. 참 이거 앞쪽에 어떻게 이렇게 해설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주제 찾는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근데 조금 수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argue that 하면 뭐뭐라고 주장하다의 뜻 아닙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했습니다. 정의의 윤리적 원리가 그랬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개념의 윤리적 원리가 provide 뭘 제공해 준다? An essential foundation. 핵심적인 또는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를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아주 핵심이 되는 기초. 뭐에 대한? For policies, 어떤 policy들, 정책에 대한. 자, 어떤 정책인데?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즉 미래 세대들을 보호해주고 and the poorest countries. 또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정책들. 뭐로부터 보호? protect가 나오면 from은 꼭 쫓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가난한 빈곤한 국가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의 핵심적
또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은 정의가 갖고 있는 윤리적 원리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Related issues arise. 이와 연관된 이슈들이 쟁점들이 arise 등장한다, 생겨난다, 발생한다. happen과 같은 개념이죠. In connection with 뭐와 연관되어져서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현재의 그리고 끈질기게 inadequate 부족한 aid 원조 도움 for these nations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 이러한 국가들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끈질기게 부족한이란 얘기는 옛날에만 부족하고 요즘은 풍족하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부족하고 그 다음 년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끈질기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한 원조들 부족한 원조들과 연관되어져서 연관된 이슈들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In the face of 무엇에 직면하여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뜻인데 하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뭐뭐에 직면하여인데 growing threats니까 점점 커지는 위협들 뭐에 대한 위협들?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농업 그리고 수자원 공급 물 공급 그런 것들에 대한 점점 커지는 그러한 threats 위협들에 직면하여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그리고 국제 무역의 어떤 질서들, 규칙들 that mainly benefit 그런데 그 국제 무역의 질서들은 주로 뭐 benefit 하면 이득을 주다라는 동사인데 rich countries 그랬어요. 잘 사는 나라들에게만 주로 이득을 주는 국제 무역의 규칙들 이런 것에 직면해서 그랬습니다. 안 좋은 거죠. 이런 것에 직면해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원조가 점점 뭐라고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했습니다. 자, 주어가 increasing aid예요. 자, 점점 증가하는 원조 도움 for the world, 세계의 가장 가난한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아니고요. S부터 쓰니까. 세계 가장 가난한 민족, 저 사람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계 가장 가난한 민족들, 종족들에 대한 점점 커지는 원조는 can be 뭐일 수도 있다.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효과적 mitigation 누그러짐, mitigate라는 단어가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이니까 경감 이런 뜻이에요. 그럼 효과적 누그러짐 또는 효과적 경감의 핵심적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효과적 경감이나 누그러짐이 뭐에 대한 경감이나 누그러짐인지 모르죠. 갑자기 경감 누그러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누그러짐 경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뽑은 취지 자체, 이 글 자체를 어디서 이제 물론 순체자가 뜩 드러냈겠죠. 당연히 지가 쓴 건 아니고 드러냈는데 뽑은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뽑은 부분이 이 미리게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지 이게 미리게이션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미리게이션에 대한 얘기 위에 전혀 없이 갑자기 미리게이션 누그러짐 경감이 뚝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뽑아서 출제한 교수나 또는 교사는 여기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은요. 누구라도 여기서 본다면 효과적 누그러짐이나 경감하면은 이게 뭐에 대한 경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읽어보면 아 이것이 혹시 무엇에 대한 경감인지라고 추론할 수 있을지언정 뒤를 읽다 보면은 근데 학생들에게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위에서 거론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지 이거를 효과적으로 읽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예, 그럼 본인이 그냥 아 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라고 속으로라도 인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많은 거죠. 그죠? 이상한 똥자존심 부린다면은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내가 해설을 갖다 깔끔하게 못했다 했을 경우에 항상 남들이 지적하면 받아들입니다. 맞네요. 제가 깊이가 부족했네요. 또는 부주의했다라고 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효과적 누그러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랬어요. 뭐가 점점 늘어나는 원조가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뒤를 보시면 with 20% of carbon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would combine aid to poorer countries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누그러짐과 경감이 무슨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살짝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나왔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끊어낸 부분이 잘못 끊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20% of carbon emission. 카본 에미션이 뭐예요? 탄소 배출이잖아요. emit라는 단어에서 온 말. 바깥으로 뿜어나가다, 방출하다. emission, 방출, 배출. 탄소 배출이에요. 탄소 배출의 20%가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출처죠. From mostly tropical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deforestation이 무슨 말이야? forest란 말 숲 보이죠? D는 끄집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림훼손이라는 뜻이에요. 벌채 혹은 산림훼손. 벌채나 산림훼손에서부터 오는 20%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 그랬습니다.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그 나무들이 탄소를 원래 냠냠냠냠냠냠 자기들이 빨아들이고 그것이 잎사귀가 되기도 하고 나무 덩치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산소를 푸푸푸푸 뱉어낼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CO2에서 탄소인 C는 지네들이 냠냠냠냠 맛있다 먹고 O2 뱉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라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탄소가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데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에 여기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말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과 함께 카본 크레딧. 이건 뭐냐면 크레딧이란 말 신용카드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뜻이에요. 한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연간 2억 톤 이런 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for forest preservation 그랬죠. 숲의 보존이죠. 숲의 보존에 대한 탄소 뭐라고? 배출권. 그것이 would combine 나오면 combine A with B 이런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왔죠 여기에. combine A with B가. A와 B를 묶는다는 뜻이죠. A는 뭐냐? aid to 무엇에 대한 원조? poorer country.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가 A예요. 그것과 B는 뭔데? One of the most cost effective. 비용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그런 형태의 뭐라고? abatement란 말은 감소, 줄임이라는 뜻으로 아까 위에서 말한 뭐하고? mitigation이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ould combine A to B니까 combine A, with B, with B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탄소 배출권 뭐에서도 생기는? 숲 보존에서부터 생기는. 자, 우리가 원래 브라질인데 아마존 산림을 갖다 이만큼 잘라낼 수 있어. 근데 우리 왜냐하면 농부들 여기다 화전 농업도 해야 되고 나무도 잘라서 팔아야 되고 우리나라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라도 이해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거 안 자르고 나무 그냥 여기서 계속 놔둘게. 그 대신에 우리가 나무를 안 자르고 내비두면은 우리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잖니. 그럼 그 권리, 거기서 얻는 권리를 우리한테 주란 말이야.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을 얻는 거야. 다른 데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갖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숲의 보존에서부터 생기는 탄소 권리라는 거야. 탄소 배출 권리라는 거야. 자, 이런 권리는 바로 무엇을?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와 무엇을? 이 감소라는 게 뭐겠어?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아까 위에서 말하는 그 abatement하고 위에서 말한 뭐라고? mitigation, 누그러짐, 경감, 완화. 그것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비용 대비 효과적인 형태를 갖다가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와 함께 묶어줄 것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드라는 것은 또 가정의 결과예요. 가정법의 결과로서 쓴 우드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숲을 보존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네 나라가 숲을 보존했으니까 탄소 배출권을 더 줄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갖다가 무엇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이산화탄소 감소와 함께 엮어줄 것이다라는 얘기니까 두 개의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일석이조 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는 뭔데?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거야. 또 하나는 뭔데? 금방 얘기했잖아.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감소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숲을 보존하라고 못 사는 나라를 갖다 뭐 해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자, 세계 최대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있지. 아마존. 자, 브라질의 아마존 그 산림 지역은 하루에 여의도 면적만큼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나무 배 나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 잡아먹어갖고 탄소 먹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산소 뱉어주고 하면서 그게 지구 온난화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온실가스니까요. 근데 그런 브라질이 예를 들어서 나라가 그 지역에 뭐 상대적으로 못 살아요, 만약에.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 모르겠어. 너네들이 뭐 미래에 너네들이 어떤지 뭐 유럽의 국가가 어떤지 미국의 국가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애들 먹여서 살려서 키워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잘라서 뭐 나무 팔고 여기다 농사 짓고 하는 거 너네들이 타치하지 마. 너네들은 산업혁명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영국 뭐 산업혁명 가장 뭐 앞장선 나라 미국 그런 국가들은 초반에 너네들이 얼마나 많은 석탄을 떼면서 지구온난화를 만들어서 왜 이제 와서 너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 그냥 소규모로 먹고 산다고 나무 자르는데 그것 갖고 내가 뭐라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잘 사는 나라가 초반에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제는 못 사는 나라한테 너네는 나무 자르지 마. 알겠지? 윽박 지르고 알겠어 뭔 말인지. 그러면서 안 자른다 해서 하나 더 도와주지도 않는다 하면 무슨 명분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야 제발 숲 좀 보존해줘. 그 대신에 뭐라고 탄소 배출권 줄게. 딴 데서 내 탄소 배출해도 돼. 아니면 더 원조해 줄게. 너네가 숲을 보존하는 대가로 우리가 이만큼을 돈을 매 국가들이 걷어서 원조해 줄게. 그런 다음에 숲을 안 자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야. 그럼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 저감에 있어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두 개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이라는 것은 가정한 거고 가정의 결과를 쓸 때는 would를 써야 되니까. Perhaps 아마도 the most cost-effective but politically complicated policy reform 여기까지. 그 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한 정책 reform 개조 reform 다시 만드는 거. 알겠지? 그것이 would be 이것도 가정의 결과야. 이것이 아마 would be 뭐일 것이다? removal 제거일 것이다 이거야. 무엇에 대한 제거?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야, 이거 듣고 뜨끔할 사람들 많지. 자, OECD 경제개발 국가들이잖아, 그지? 그런 국가들에서의 the two biggest recipients 두 개의 가장 커다란 recipient란 말을 receive란 동사에서 온 말이고 receive가 받다잖아. 그래서 recipient는 수혜자, 뭔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경제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의 가장 커다란 두 개의 수혜자들로부터 직접적인 annual subsidies, 매년의 보조금, 아까 grant란 단어 있었지, 비슷한 말이야. 직접적인 매년의 보조금의 그것도 돈이 얼마인지 봐봐. billions of dollars니까 수십억 달러인데 여기에 hundreds가 다시 붙었어. 그럼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이야. billion이 여러분 10억 단위잖아. 그지? 근데 tens of billion 한 게 아니라 hundred billions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백억 달러야. 여기 보시면 several hundred billions니까. 미안. 수천억 달러. 00 두 개 더 붙으니까. 수천억 달러의 직접적인 매년의 보조금 그거를 remove 제거해줘야 없애줘야 된다는 거야. 에? 왜 보조금을 없애는데? 왜 그런지 봐.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했어. 이게 바로 the two biggest recipients란 말이야. 뭔데? 파괴적인 산업 농법이야. 두 번째는 fossil fuels, 화석 연료야. 자, 파괴적인 산업 농법과 화석 연료 이것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커다란 두 개의 레시피언트, 수혜자들이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매년 보조금,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뭐가 가장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정책 개조가,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런 뜻이야. 화석연료 쓰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파괴적 산업 농법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괴적 산업 농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파괴적 산업 농법이에요. 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햄버거 커넥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검색어에 뒤져보세요. 햄버거 커넥션. 선생님이요, 여기까지만 해설하고 그냥 전반분 끊을게요.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여 년 전 좀 넘나? 그 정도 전에 선생님이 절버거라 그래갖고 햄버거를 끊었어요. 절버거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요. 그땐 선생님이 조금 유명 강사였어요. 그래서 데이브 씨를 보기 위해서는 그때 영어가 이제 이렇게 이상한 EBS 영어가 아니라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서 영문을 해설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 언어 외국어 학습 지향점 또는 그 방법론과 그 당시 영어 출제하는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당시에는 유명 강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명 타미가 되었습니다만 무명 강사 타미가 되었지만 그때 선생님이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네. 그때 이제 수강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찍으면서 절버거 선언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햄버거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전 좋아했어요, 사실 햄버거를. 왜냐하면 선생님은 소위 카투사를 나왔어요. 카투사를 나왔는데 1985년도에 카투사 입대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른 시절부터 걔네들의 햄버거를 주식으로 먹었단 말이죠. 점심은 늘 그 이따만한 햄버거, 진짜 커요. 내 얼굴만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굉장히 큰 햄버거에 더블 패티 집어넣고 더블 치즈 들어간 진짜 그거를 2개를 점심으로 줘요. 예? 진짜 패티 4개 지으니까 이만한. 그러니까 걔들은 보면 이제 등치들이 이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점심은 늘 뭐 그거 먹다가 지겨우니까 이제 뭐 안 먹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때 익숙해진 맛이 있었어요, 입맛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버거킹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초창기에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버거킹이 이제 이태원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경희대합 쪽에 버거킹이 두 번째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버거킹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버거킹 햄버거가 이제 약간 다른 햄버거하고 달리 그릴 용법 그러니까 이제 석쇠에다 구워서 기름을 내리고 그런 석쇠 자국이 탁탁탁 나는 그런 되게 맛있는 햄버거였어요. 다른 햄버거들은 고기 패티를 구울 때 이 프라이드 그 판 위에다가 굽지만 버거킹 햄버거들은 그릴드 해서 그릴 위에다 구웠거든요. 그래서 맛이 되게 좋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햄버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즐겨 먹다가 어떤 날 제가 이제 EBS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충격 너무 많이 받았죠. 환경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있긴 했었는데 그때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 정글이나 뭐 열대우림 그러면은 솔직히 뭐 아마존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브라질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멕시코도 엄청난 그 열대우림 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근데 그것의 98%인가가 날아갔어요. 그거 보시면 나와요. 90%가 98% 날아간데 날아간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햄버거의 수요가 크니까 거기 있는 농부들이 그거를 베어내고 거기 열대우림을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방목해서 소를 키웠어요. 풀 뜯어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그 소를 갖다 수천 마리씩 몰고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거기 막 장벽 세우고 한다는 멕시코 미국 국경을 흐르는 강이 있어요.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강이에요. 거기로 가요, 소몰이, 꾼들이. 막 가가지고 국경에서 뭐다? 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마리, 요번에 넘어오는 게 500마리, 그럼 탁탁탁
500마리 개수 세고 돈 딱 주고 소 훅 가는 거야.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소가 어디로 가냐? 바로 도살장으로 가. 그래서 바로 도살당해. 그래서 그걸로 햄버거 패티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미국 햄버거 가게로 쫙 보내주는 거야. 근데 햄버거를 먹는 것 자체를 갖다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대량으로 단기간에 그것도 지구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소비되어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는 바람에 뭐냐면 열대 우림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어. 멕시코에서. 거기에 전부 초지야. 초지는 좋잖아요. 초지? 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들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풀떼기가 여러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비교가 안 되지. 그거는 아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소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동물이잖아.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걔네들도 하기야 풀 뜯어 먹고 뭐해? 계속해서 그 돼지겜질 하면서 수많은 메탄가스를 갖다가 방출해야 되나? 트름하고 방귀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야. 그게. 내가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열대우림이 사라진 걸 보고 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하나라도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절버거를 선호하고 그때부터는 햄버거 먹지 않아요. 치킨버거는 먹습니다. 제가. 피쉬버거도 먹습니다. 햄버거는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햄버거는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괴적인 산업 농법이란 게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자, 이 돈, 아까 말한 이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 돈의 a small amount, 아주 조그만 양이라도 would accelerate. 이 우두도 역시 가정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아니라 그만한 돈에 조금의 양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뭐 할 것이다? 가속화시켜 줄 것이다. 무엇을 가속화시켜 줄 것이다? The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가 된 technical progress.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나 빠른 비율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줄 것이며 두 번째는 뭡니까? Investment in 어디에 대한 투자?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In many areas. 많은 분야에 있어서. As well as 뭐뿐만이 아니라 encourage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적 진보에 이미 굉장히 급속한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켜 줄 텐데입니다. 아까 여기서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양의 조금의 돈이라도 있다면 이런 분야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인 파트잖아요. 또한 그것은 would encourage the essential switch to는 무엇으로의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Conservation agriculture. 보존 농법이라는 뜻인데요. 의역한 무슨 말입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농법으로의 필수적인 전환도 encourage, 격려해 주거나 북돋아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이 우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가정의 우두예요. 그렇다면 그럴 텐데, 그렇다면 그럴 텐데, 이거는 이것이 될 텐데 이런 개념들인 거죠. 전부 이것이. 그죠? 이 우두 세 개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소라는 것이 무엇의 감소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끊어낸 부분이 조금 위에서 또는 미리게이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학생들이 좀 이해하게끔 하려면은 어디였죠? 미리게이션 나온 부분이 어디였죠? 아이고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오라? 제가 못 찾고 여기요. 효과적 경감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경감이 너무 생뚱맞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 책이 정보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경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산화탄소의 경감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감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효과적 경감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에 경감이 무슨 말인지 이거를 처음부터 책으로 읽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이 경감이라는 게 생뚱맞게 나와서
끊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주제로 이걸 선정한 것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 글에 뭘 찾아버렸습니까? 주제를 찾자 그랬죠. 그죠? 여러분 생각에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 못 사는 나라에 있어서의 뭡니까? 외교적 정책을 reform, 개조하는 거. 외교 정책 얘기입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환경 위기에 대한 global awareness. 전 지구적, 즉 전 세계적인 awareness,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Reasons for restoring economic equality in poor countries. 자, 빈곤한 국가에 있어서 economic equality, 경제적 평등을 restore, 복구하는 이유. 네 번째는 coping with climate change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reform이 개조한다는 뜻이고, 그죠? reforming aid and policies.니까 뭔가 개조적인 원조 정책과 또는 국가 정책, 원조와 국가 정책이에요. 그것을 개조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cope with, 대처한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보이시죠? 답이. Roles of the OECD in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OECD 역할. 역시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해서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회복해서 다시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24번 우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 함축성을 갖고 있는 글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포괄해서 함축성을 갖고 있는 한 4단어, 5단어 그 정도가 사실은 이제 모여져서 그 제목을 구현하는 데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2단어는 필수적으로 그 제목에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두 단어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is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죠. 자, element 요소인데 defining element니까 define이란 단어는 뭐예요? 규정하다, 정의하다라는 단어가 define이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규정하는 요소, 정의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of catastrophes인데 이 catastrophe는 뭐냐 하면은 불행이나 재난 또는 재앙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게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또는 쓰나미, 또 뭐 화산, 또 아주 대규모 폭발 이런 것들 catastrophe라고 해요. 그래서 catastrophe를 갖다가 규정하는 한 가지 요소는 이게 주어져. 그다음에 is 무엇이다? The magnitude. 자, 큰 규모. 라는 뜻이에요. 여기 magnitude가 원래 큰 숫자 뭐 이런 뜻이에요. 큰 규모. 그래서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했죠. 자,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해로운 결과의 magnitude, 큰 규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가 있어야지 그것을 catastrophe라고 한다는 거예요. To help societies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s.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 재라 배우고 콤마 찍으면 거의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help 뒤에서 다시 명사 나오고 또 동사 원형 나오는 패턴 자주 쓰죠. 이 패턴이 뭐냐 하면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돕다예요. 그래서 사회가 prevent or reduce 막거나 줄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뭘 막거나 뭘 줄여? damage from 뭐로부터 나오는 damage 손상 이런 catastrophes, 커다란 재앙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damage들, 피해를 막거나 줄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자,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노력, 그리고 하나는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A huge amount of니까 엄청난 양의 노력과 technological, 즉 과학기술적인 sophistication, 아주 중요한 사고, 생각 이런 뜻이죠. sophistication, 정교한 사고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과 과학기술적인 정교한 사고 이 두 가지가 are employed, employ 하면 채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채택되어진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assess and communicate 하기 위해서. assess는 평가하다고, communicate는 전달하다죠. 그래서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였죠. 그죠? 그러니까 potential losses 하면은 잠재적인 손실이라는 뜻이고 actual losses 하면은 실질적인 손실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인 손실의 size, 크기, 그 다음에 scope, 범주. 자, 이거를 assess, 평가하고 communicate, 전달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상당한 양의 노력과 또 과학기술적인 그런 정교한 생각들이 종종 채택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assumes that 이하의 사실을 assume하고 있죠. assume의 뜻은 가정하다, 상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뭘 상정하고 있냐 하면은 자, 이러한 노력들은 뭘 상정하고 있냐면 people can understand,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the resulting numbers and act on,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can act on, 무엇에 입각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무엇에 입각해서 them, 이 them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 결과로 나온 수치에 입각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appropriately, 어떻게? 적절하게, 그에 따라. However, 그러나 recent behavioral research casts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최근에 behavioral research, 행동에 관련돼 있는 연구가 cast는 원래 뜻은 던지다잖아요. 그러면은 doubt니까 의심을 던지고 있다. 어디에다가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이 기초적인 가정, 아까 위에 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고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이 기초적인 가정에다가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의심을 던지고 있다. 즉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do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large number, 큰 숫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0, 3000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근데 뭐 3조 막 이렇게 하잖아요. 3000억 그러면은 크긴 큰데 그게 솔직히 얼마나 큰지에 대해 피부에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Indeed, 실제로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and 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 unless they convey effect 했습니다. 자, 이 커다란 숫자들이 have been found to,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졌다. 이죠. 뭐 하는 것으로? lack, 갖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의미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으로, 즉 의미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졌고 and to, 두 번째 to죠. 또 뭐 하는 것으로? to be underestimated 했는데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하다인데 BPP 수동태 걸려갖고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으로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decisions,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커다란 숫자는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으로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convey, 그것들이 convey 하지 않는다면 convey는 원래 나르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affect, 이것은 동사로는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뜻이 있지만은 명사로는 굉장히 강한 감정을 affect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 와, 충격, 공포, 경악 이런 감정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은 정책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큰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This, 이것이 creates,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 A paradox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역설 또는 모순이란 뜻이죠. 어떤 역설인데 that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까지가 주어고 fail to represent, represent가 표현하다인데 이것의 목적어인 요놈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어졌죠. 그러니까 fail to는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잖아요. 따라서 rational models, 이성적 모델들 of decision making, 정책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의 이성적 모델들, 이 이성적 모델들이 표현하는데 실패하는 패러독스,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소리냐? 여기를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On the one hand란 말 한편으로는 we respond to, 우리는 어디에 강력하게 반응한다? aid, 뭐 하기 위해서? a single individual in need. 자, 뭔가가 필요한 그런 개인, 한 명의 개인, 뭔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한 명의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반응하지만 어머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명인데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지만 on the other hand, 그와는 다른 한편 we often fail to, 우리는 종종 뭐 하는 데는 실패한다고요? prevent mass tragedies 였습니다. tragedy가 비극인데 mass tragedy니까 대규모 비극을 막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는 take appropriate measures. take measure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적당한 조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조치인데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이 자연재해로부터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들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종종 실패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금방도 말했지만 한 명의 개인이라는 것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자연재해로부터 생기는 잠재적 손실들은 뭐 이번 태풍으로 예를 들어서 뭐 5천억의 피해가 났다. 그러면 5천억이라는 숫자가 크긴 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5천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은 도와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5천억? 전국적으로 5천억의 피해가 났어?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숫자를 줄일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생각해내는 데는 우리가 둔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아까 위에서 말한 뭐다?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이성적 모델들이 표현하는데 represent, 표현하는데 실패하는 역설이죠. 이제 바로 그런 하나를 도와주는 데는 숫자가 작은 하나를 도와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아는데 엄청나게 큰 피해. 그건 더 크니까 진짜 더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다? 막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제목 찾기 문제였는데 제목은 사실은 역설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뭐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을 잘 표현한 거. 역시 이것도 보시면 가장 긴 이쪽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큰데 insensitivity to mass tragedy 무슨 말입니까? 대규모 비극에는 둔감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sensitivity는 민감성인데 insensitivity니까 둔감성. 즉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우리는 뭐다? 큰 숫자에서 we are lost. 길을 잃고 헤매는 거야. 즉 큰 숫자 우리 잘 이해 못해. 그래서 대규모 트래지디, 비극 잘 못 막아. 이 얘기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역설을 잘 표현한 것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24번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도표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만 알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글들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뭐 해설 안 해도 여러분 혼자서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되겠어요. 28번도 다 그렇고요. 단어들이 논리전개라는 게 별로 필요 없죠. 그죠? 이건 단어만 정확히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다? 드디어 29번까지 왔어요. 29번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법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는 뭐 늘 아무리 공부해도 어법 문제는 자신감이 없죠. 그죠? 잘할 수 있어. 이거 이만큼 풀었으니까 해도 이상하게 틀리고. 그죠? 나중에 정답 보면 이런 거였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정답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어법 문제인데 선생님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monumental. 이게 monument이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monument이란 단어는 정확히 기념비예요. 비석은 비석인데 기념물을 위해서 세운 비석 내지는 뭐 이렇게 조그만 건축물들 그런 게 monument 기념비고 monumental 하면은 그것에서 온 형용사죠. 기념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적인이란 말은 is a word 어떤 단어이다 that comes close to come close to는 매우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 투기 때문에 ing 와서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 express 표현하는 것에 매우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이죠. 그 얘기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매우 밀접한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했습니다. 자, 이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뒤에서 사실 어법성이 더 어렵게 났다라면은 이게 사실은 어법성으로 냈다면 훨씬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를 안 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운 어법 문제였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건 잠깐 여기 살펴보시면 이 문제는 냈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법한 문제였어요.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never 따위에 부정부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써먹는 부사를 부정부사하는데 never 또는 never 뒤에다 다른 부사를 붙여가지고 얘를 어디로 끄집어내면 문두 문장의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이 뒤에가 주어, 동사, 어순으로 못 오고요. 이놈이 무슨 문의 어순으로 와야 되냐면은 의문문의 어순으로 와줘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의문문 어순은 뭔데요? 자, 1번은 비동사하고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동사하고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동사나 조동사 없을 때는 do나 또는 does나 또는 did를 쓰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지 의문문 어순이 되겠죠. 이 어순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앞에 왔을 때는. 이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볼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것이 어법성으로 나왔다라면은 조금 수준이 있다기보다 저는 적합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게 안 나왔어요. 다행스럽게. 조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can이라든가 may라든가 must라든가 뭐 이런 조동사들 있죠. 네, 이런 조동사들이 있고 다시 뭐가 있냐면 have pp, has pp, had pp 이런 말 할 때 이런 완료 시제를 이끄는 조동사들 또는 bing나 bpp 이와 같이 진행이나 또는 수동태를 이끌 때 쓰는 말들 또는 강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do, does, did 이런 것들이 조동사에 속하는데 특히 have pp, has pp, had pp 이런 조동사들은 의문문을 만들 때 얘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얘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have나 has나 had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 이렇게 쓰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Have you ever been there? 거기 가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식이 되죠. Have you ever fallen in love?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의문문 어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그게 채택이 돼 있죠. 어디에 채택이 돼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never before or never since 이와 같이 그 전에도 또는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죠. 자, never가 들어갔으니까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has가 조동사로 앞에 오고 the quality of monumentality가 주어이고 been pp 여기에서 원래는 has been pp인데 has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서 의문문 어순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어법에서 나왔다라면 조금은 그래도 수준이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냈어요. 정상 어순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만약에 never before or never since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has been achieved 이렇게 돼 있었고 거기에 밑줄이 그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틀렸지? 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 monumentality, 기념비성 또는 기념비라는 거가 갖고 있는 성질, 이것의 quality, 특성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도 또는 그 이전에도, 즉 이집트 아트가 이전 혹은 이후에도 has been achieved, achieve가 이제 성취하다, 달성하다니까 달성되어지다죠. 비피피성이니까 달성되어져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시대에 가장 이 monumentality라는 기념비성이라는 성질이 잘 달성되어졌다는 얘기죠. as fully as에서 원급 비교죠. 자, fully는 100% 꽉 차게라는 뜻이죠. 꽉 차게, 충만히 이런 뜻이죠. 자, 뭐만큼 충만히 뭐만큼 it did 그것이 그랬던 것만큼 충만히 in Egypt 이집트에서 그것이 그랬던 것만큼 충만히라는 얘기인데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를 말하는 것이고 이 did는 대동사로 사용되어졌는데 대동사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 어떤 동사를 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did를 썼거든요. 자, 이게 자기는 뭔지 모른다라는 분들은 사실 영어 실력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에요. 대동사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Are you happy? 이렇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A가. 근데 B가 Yes, I do.
이렇게 해놔요? 아니죠? 왜냐면 앞에 비동사를 썼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동사 쓰는 거니까. Yes, I am. 또는 Yes, I was.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죠? 현재로 물어봤으니까 현재로 답해주는 게 사실 가장 맞겠지만. 그죠? 그 다음 보세요. Do you like it?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야말로 뭡니까? Yes, I am? 이렇게 하나요? 이건 아니죠.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Yes, I do.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어떤 동사를 썼느냐 하면은요. 좀 전에 보시면 has been achieved 이렇게 동사를 썼어요. 그죠? 수로 동사가. 근데 다시 뒤에서 it 한 다음에 did, in, as it 이렇게 썼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어떤 걸 썼는지 보세요. 일단은 BPP라는 무슨 태를 썼어요? 수동태를 썼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BPP를 그대로 쓴다면 즉 is achieved나 was achieved나 are achieved나 were achieved와 같이 비동사를 그대로 쓴다면 여기는 비동사를 써줘야 되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비동사인 is 또는 are 또는 was 또는 were 이렇게 비동사류가 와야 되는데 물론 is니까는 이거는 못 오겠죠. 그러면 이것 아니면 이것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죠? BPP였으니까 앞에 has been PP를 썼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have you ever been there? 너 거기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이 뭐가 돼요? Yes, I do예요? Yes, I am이에요? Yes, I have죠. 왜요? 아니 have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have로 답해야 되죠. 너 거기 가본 적 있어? 그럼 응, 있어. 이렇게 답해야지 정답이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 규칙이에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has been achieved니까 여기서 원래 정답으로 따지면은 it이 단수니까 has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It has in Egypt. 근데 이건 사실은 has는 정답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이거는 왜 has를 썼냐 하면은 아까 never before 또는 never since라고 말했잖아요. 이 before나 since라는 말은 무슨 시제? 완료 시제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썼기 때문에 위에는 has been achieved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서는 여기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는 보세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지는 만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집트가 기념비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재 이집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옛날 이집트, 파라오 왕조 시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 따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냥 단순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그럼 단순 과거 시제 쓰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as fully as it was achieved in Egyp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문장을 풀로 다 살리면. 오케이? 자, 여기는 has been achieved지만 왜? 이걸 썼기 때문에. before나 since란 말은 완료 시제하고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개념은. 근데 여기는 이집트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던 것만큼 즉 그랬던 것만큼 성취되어졌던 것만큼 충만하게 성취된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따져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완료 시제. 여기는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라는 건 옛날 얘기. 이집트 왕조 시대 얘기. 지금하고 관계없는 얘기. 따라서 여기는 그냥 단순 과거인 수동태 was achieved가 들어가야 되는데 achieved는 이미 여기 나와 있으니까 achieved를 또 쓸 필요 없고 한 단어인 was만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동사의 문제였어요. did를 was로. 사실 대동사의 문제는 이 문법은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다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부분을 되게 게을리해요. 의문을 물어볼 때 뭐 Are you happy? Yes, I am. 뭐 이거 Can you do that? Yes, I can.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문제에서도 이걸 놓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뒤는 뭐 the reason for 무엇에 대한 이유? Thus
이것에 대한 이유는 is not 뭐가 아니다.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s. 그들 작품이 주는 external size, 외적인 규모나 massiveness, 대단한 크기가 아닙니다. Although 비록 the Egyptians admittedly achieved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In this respect란 말 이러한 측면에서란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집트인들이 achieved 뭘 성취했지만 some amazing things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갖다가 성취했다라는 것은 admittedly 뭡니까? 인정되어지는 바이지만 즉 피라미드 같은 거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들어졌습니까?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대규모의 것들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뭐다? 그것은 규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Many modern structures. 왜냐하면 많은 현대식 건축물들도 exceed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Those of Egypt in terms of 어떠한 관점에서 purely physical size, 순수하게 물리적 크기라는 관점에서는 이집트의 그것들을 초과하고 있다. 그것들 그랬죠. 복수를 받았죠. 대시 아니라 those로. 왜? structures가 복수니까 여기도 대시 아니라 those로 받은 것 이상이 없죠. 그래서 3번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but 하지만 massiveness has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 관계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대규모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없다? monumentality, 이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An Egyptian sculpture 했습니다.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꾸미는 말입니다. 동사 여기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이집트의 조각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조각 작품이냐? No bigger than, 무엇보다 클 것도 없는 a person's hand, 한 사람의 손 크기보다 클 것도 없는, 즉 손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러한 이집트의 조각 작품이 is more monumental than, more than, 무엇보다 더 기념비적인 성격이 있다.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했습니다. gigantic이란 말은 giant란 거인에서 온 말인데 gigantic 하면은 거대한 팔, 무더기, 쌓아놓은 더미 of stones, 돌더미죠. 거대한 돌더미보다도 더 기념비적입니다. 어떤 거대한 돌더미냐? That constitute the War Memorial in Leipzig 했습니다. 자, 독일에 가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War Memorial 했습니다. 전쟁 메모리얼 기념비 또는 기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전쟁 기념비를 갖다가 뭐 하고 있는 구성해주고 있는 그 거대한 돌 무더기 그것보다도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되는 이집트의 저 조각 작품이 훨씬 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요. monumentality 이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is not a matter of external weight. 소위 무엇의 문제가 아니다. external weight의 뜻이 뭐예요? 외적인 중량, 무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레이 법비에서 나레이 법비. 그 대신에 but 다음에 of로 바로 가는데 여러분들 but 다음에 어떻게 of 왔지? 바로 이것이 똑같았기 때문에 앞에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but a matter of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중량의 문제가 아니라 but a matter of inner weight, 내적 무게, 내적 중량의 문제라는 거죠.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그 기념비가 갖고 있는 의미의 문제라는 것이지 실제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nner weight, 이 내적 무게는 is the quality, 바로 어떤 성질이다?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했습니다. 자, 바로 이집트 예술이 possesses 뭐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quality 특성입니다. To such a degree that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러이러할 정도까지란 뜻입니다. 뭐 할 정도까지? Everything in it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seems to be made up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Primeval stone 마치 원시시대의 돌, 석재 그런 거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원시시대의 석재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시시대의 석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집트의 예술 작품들은 무엇을 갖고 있다? 어떤 기념비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Like 뭐처럼 a mountain range 산맥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even if 설령 뭐라 하더라도 it is only a few inches
그것이 비록 a few inches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across 자 가로 폭 건너가는 폭이 몇 인치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혹은 it is carved in wood 그것이 in wood 나무 속에 목재 속에 be carved 자 새겨지다란 말이죠. be carved니까 수동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 조각 속에 비록 새겨지거나 또는 불과 가로지르는 폭이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산맥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념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inner weight, 그 내적 무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작품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자면 뭐 킹, 뭐 파라오 누가 예를 들어 뭐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첫 번째 왕비를 뭐랄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사랑에 빠진 여자한테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선물로서 뭐 석공을 시켜갖고 1년간 정교하게 다듬어서 주려고 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어. 이렇게 되면은 비록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내적 의미라는 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너무 깊게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크기나 중량과 관계없이 그것이 갖고 있는 기념비적인 의미는 대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동사의 문제였다. 자, 29번 문제 그렇게 보고요. 30번까지 우리가 풀어볼까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30번은 지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선생님 오늘 사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일단 오늘 29번까지 좀 해설해 드리고요. 30번부터 이하 마지막 끝까지는 또 가장 어려웠다고 여겨지는 것 위주로 선생님 선택해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해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해설할게요.